월요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늦었군요. 시간이 새벽 3시 40분입니다. 1시에 도착을 했는데 종목 정리하다 보니까 벌써 4시가 다 돼 가는군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좀 둘러보시고 내일 공부할 종목도 아니고 오늘 공부할 종목들 어,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 주가 새롭게 출발이 되니까 스케줄 트레이딩은 한번 둘러봐야 될 텐데 예로서는 어, 특별한 종목은 없습니다. 신규주가 17일 날 KB스페 28호와 ICTK 2만 원이죠. 이 두 종목이 신규 상장한다는 거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매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무엇? 수요일 날에 쉰다는 거. 즉 한 주에 이빨이 중간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매매를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좀 끊어먹는 매매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좀 잘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수를 한번 달아볼게요. 일단 전선관리주는 이런 식으로 가온, 대원, 대한전선 같이 붙여놓고 한번 보죠. 가온전선을 필두로 해서 대원전선을 할 때는 반드시 대원전선 우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건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예. 일단은 뭐 내일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대한전선까지 전선주는 이렇게 세 종목을 모아서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특별한 뭐 코멘트는 없습니다. 일단 시가 기준으로 볼 때는 시가 내로 볼 때는 강원전선이 가장 우위에 있으니까 우선주로 봐줘야 되겠지만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기관이 물량을 좀 넣었죠. 이런 것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얘네들은 누가 대장이라는 거 없습니다. 먼저 가는 놈이 1등이니까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될 거예요. 역시 전력 설비 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뭐 재룡 전기부터 시작해서 0.8%, 삼화전기 1.7%, 그리고 일진전기 0.2%,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세명전기도 봐주셔야 될 것이고 예양전기도 봐주셔야 될 겁니다. 예양전기는 같이 눌린 구간에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제일 일렉트릭 같은 종목, 그리고 뭐 LS 에코에너지 같은 종목 이런 걸 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만 재룡, 삼화, 일진을 적어 놓았으니까 흐름을 보시고 얘들이 움직인다 하면 같이 흐름을 추적하시면서 매매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얘네들은 뭐 화장품 관련주죠. 여기 APR입니다. APR은 약간 결은 틀립니다만 일단 같이 그냥 적어 놓았습니다. 다른 관련주도 또 봐줘야 되죠. 시장은 뭐 항시 균형의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아요. 그래 골고루 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할 때는 더더욱더 시장을 골고루 봐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토니모리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도 봐줘야 될 것이고 시간이 1%니까 진입한 데는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보시면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물량을 제법 많이 넣었죠. 얘가 토니모리를 해서 본드도 같이 봅니다. 본드는 증권사에서 뭐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런 리프트라든지 시간에서 0.9% 빠져 있거든요. 같이 보십시다. 달려가면 같이 봐줘야 되겠죠. APR은 상장한 지 얼마가 안 된 종목인데 요즘 흐름이 조금 좋죠. 그렇다고 하루에 많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이날도 금요일에 6%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금액대가 30만 원대 아닙니까? 34만 원대인데 이런 종목들도 무시하시면 안 되거든요. 같이 묶어서 봅시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각자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 페네션 약간 급등주에는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잘 보고 있느냐 못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한 번씩 큰 수익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관들이 보면 180만 주를 물량을 대거 넣었거든요. 금요일날. 시간 S는 0.5%니까 아침에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가볍게 출발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MM과 같이 볼 종목은 페노션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도 같이 묶어서 봅시다.
항시 하나의 종목을 진행할 때는 유사한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 종목을 같이 붙여 놓는다. 얘도 보면 페노션도 87만 주란 물량, 외국인은 210만 주란 물량이 넣었죠. 페노션은 원래부터 이런 물량이 좀 많은 종목이 있죠. 같이 묶어서 보시고, 뭐 다 시가는 낮을 테니까 크게 변화 없을 거예요. 문제는 조금 다툼이 있을 종목은 이제 이쪽에 들어야겠죠. 구리 관련주들은 아마도 월요일 시장에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구 산업이 이제 상한가를 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봐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다듬어야 될 것이, 전통적인 구리 관련주는 이구, 그리고 대창은 시간에 4%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이런 같은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구리 관련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 이제 KB메탈 같은 이런 스타일 종목도 6% 올라가 있죠. 이런 스타일 좀 각광을 받고 있고, KB메탈이 많이 달리 뺄 때는 PJ메탈이라는 종목들도 좀 잘 챙겨 놓으십시오. 둘이는 같이 잘 붙어 다닙니다.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KB메탈하고 이구산업 붙여서 보셔도 좋고, 약간 한 틈을 주는 국일신동 같은 종목, 국일신동 같은 종목도 봐주시고, 그리고 LS 같은 종목 14만짜리지만 시간에 3% 올라 있거든요. 이런 정도도 한번 묶어서 보십시오. 그래서 뭐 꼬리를 잡고 하든지 머리를 잡고 흔들든지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유리기판 관리주도 같이 봐줍시다. 시장을 골고루 봐준다는 의미에서. 얘네들은 마침 지금은 약간 고개를 숙여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하기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음봉이 한번 더 내려와 버리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날 것인가 안 살아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보죠. 그래서 YCKM 시한 0.6%. 일단 음봉으로 빠질 때는 손대지 마시고 가만히 보고 계시고, 음봉에서 빠져서 보합을 치고 올라올 때는 좀 같이 들어가 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0.5%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개는 당장 뭐 급등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다른 테마들도 좀 신경을 써주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애들이 뭐 나중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기세주 한번 보겠습니다. 윙이푸드와 HD 현대마린 한번 보도록 하죠. 윙입은 상당히 모습이 지금 요즘도 좋게 가고 있습니다. 5월달에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시간이 2% 올라 있습니다. 2%와 보합 안쪽에서 일단 진입을 해보시고, 흐름을 좀 잡아주면 홀딩을 해보시고, 보합을 깨고 내려오면 사정없이 버리고 다음을 또 보시면 됩니다. 믿을 건 절대 없으니까요. HD 현대마리는 금요일날에도 모습이 좋았죠. 근데 시간에서 0.5% 빠진 것은 조금 아쉽네요. 조금 양봉으로 더 올려서 시간 한 1%나 좀 올려주고 2%나 맞췄으면 좀 더 힘을 받을 텐데, 시간에서 0.5 빠진 것은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니까 내일 또 같이 보시죠. 조건은 다 나나 보합을 치고 갈 때만 본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음봉 때는 손을 대질 않는다. 그것만 지키면 되겠죠. 다음 여기는 기술주 보죠.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시간에 마이너스 1.7% 빠졌으니까 나 아침에 뭐 음봉으로 출발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음봉으로 출발해서 꼬리를 얼마를 달아줄지는 모릅니다. 물론 뭐 경력자들은 꼬리를 추적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은 꼬리를 추적하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 살아날 때만 봐준다는 전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양봉을 치고 오고 색깔이 바뀌는 지점만 공략한다. 꼬리가 얼마를 내려가든 많이 내려가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십시오. 10% 이상 내려간다 이러면 포기를 해버려. 물론 그래가지고 올라온 경우도 허다합니다. 마이너스 20%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경력자들은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직 스킬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종목들은 양봉을 바뀌는 시점만 보고 음봉 때는 그냥 버리십시오. 크게 내려온 말입니다. 다음은 LB인베스트도 마찬가지 요령으로 봅니다. 시간에 1.6% 빠져있으니까 똑같은 요령으로 봐주시고, 조선내화는 이것도 시간에 1.1% 빠져있으면 역시 요령은 똑같습니다. 이 세 종목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다음 여기 BHC 그리고 뭐 비올, YC 뭐 얘네들은 그냥 관심주로 한번 봐주세요. BHC는 지금 애플 관련주로 분류가 된 종목인데 다음 달에 애플이 시리에다가 시리에 챗GPT를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요즘 보면 기관들이 꾸준히 이렇게 물건을 좀 집어넣고 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두고는 봐야 되겠죠. 워낙 요 사용자가 많은 그런 거라. 그래서 얘는 조금 그냥 지켜보세요. 보고 지금 현재로 잘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심가에 두시고 좀 약간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들어오는 거 보고 아십시오. YC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 CXL 관련주로 되어 있지만 참 잘 안 죽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한번 탁 튀어줄 때 관심권에 두고 있잖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왕들은 지금 외국인들 계속 물량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무시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봐주셔야 됩니다. 관심권에 두시고 달려가면 붙어줘야 됩니다. 역시 비올도 마찬가지예요. 좀 쉬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을 대량으로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가는 다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부담은 없어요. 이제는 진입해서 가만히 들고 가지를 않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급이 들어온 걸 느낄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리바트와 ST큐브는 좀 눌림 자리니까 한번 눌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여기 보면 6,000원이면 한 1, 2%될 거예요. 예, 한 2% 정도 되겠네요. 만약에 보합 근처에 진입을 하더라도 6,000원을 깨면은 잘라주고 나와버리십시오. 근데 이 보합 근처에서 반등을 주면 한번 보유를 해본다. 전략으로. 근데 리바트는 금요일날 제법 올랐다 내려왔습니다. 18%까지. 시간에서는 2% 올라 있습니다. 장사를 잘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죠. 자, 그 외에 뭐 볼 종목들은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쟁 관련주들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가자지구에서 자꾸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세가 바쁘게 들어가니까 빅텍스 패코도 좀 봐주시고 뭐 흥국수기나 한국수교 이런 애들도 같이 좀 붙여놓고 여차 뭐 이상한 뉴스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같이 얼른 달라붙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들이 전력주와 뭐 전설주 이런 애들이 막 움직인다고 하지만 시장은 바뀌려고 하면 금방 바뀌거든요. 그런 점 잊지 마시고 대응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문팀들 코멘트 달아보겠습니다. 자문팀들은 금요일에는 좀 종목을 다양하게 했는데요. 가장 인상 깊은 종목은요 실리콘2가 상당히 좋았죠. 이 종목은 이제 상팀들은 30% 수익을 안고 있고 데이팀들은 20% 수익을 안고 우리가 상한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아마 월요일에는 좀 관심 있게 한번 집중을 해볼 거예요. 물량도 기관들이 제법 많이 넣고 있으니까 집중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어찌됐든 간에 거의 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 상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아마 월요일에도 큰 나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별일이 없으면. 그래서 실리콘2가 금요일날 데이팀들이 20% 상매매 때도 30%니까 일단은 아침에 수익으로 출발할 것 같고 같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SNG, CG트로닉스, SU홀딩스도 역시 크게 별일 없으면 양봉 출발해야 할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금요일에 가장 인상 깊은 종목은 뭐 실리콘2가 제일 인상 깊었지만 스카이문수도 나쁘지 않았죠. 예. 스카이문수도 이틀 만에 60% 상팀, 데이팀은 40%, 또 데이팀은 또 15% 마지막 설거지까지 해주고 끝을 냈기 때문에 스카이문수는 잘 챙겨 먹은 것 같아요. 윙이푸드가 상한가 못 간 것을 제가 좀 많이 아쉬워했고 대원전선도 조금 아쉬웠지만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줘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원전선도 사실 좋았죠. 그리고 실리콘2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210% 정도 뭐 전체를 다 따지면 그렇습니다만은
각자의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수익률은 다 틀리겠죠. 그래서 얼마를 묻고 뭐 얼마를 하고 그런 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더 집중력을 요구하느냐, 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트레이드가 나는 상한가 매매를 한다, 나는 시초가 매매한다, 나는 뭐 종배를 한다, 나는 눌림을 한다, 나는 돌파를 한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제가 항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쓸데없는 다른 짓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종목에 최선의 집중력을 유지를 하자.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큰 값어치를 준다. 그래서 공부도 정말 머리에 딱 남을 정도로 공부가 되니까 그 점을 잘 인지를 하시고 항시 매매 임하실 때 일관된 패턴과 일관된 마인드를 꾸준하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인데요. 또 차분하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